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P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고수만의 기준으로 선별한 종목을 집중 탐구해보는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노태성 고수님과 함께 볼 텐데요. 자, 고수님 지난 시간에 로켓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로켓 기법으로 찾아낸 종목들을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많이들 아시는 종목인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제 한미약품의 큰 주제는 제2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회사의 매출의 이제 14% 정도는 연구개발에 좀 투자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이제 현금 흐름이 흑자를 또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남은 수익을 통해서 이제 재무 구조도 점점 탄탄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부채 비율은 60% 정도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3,300% 정도, 이자 보상 배율은 이제 10배로 매우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한미약품에서 진행 중인 신약 임상도 궁금한데요. 현재 어떤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한미약품이 굉장히 다양한 좀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 이제 FDA에서 여러 신약의 임상 승인을 좀 받으면서 혁신 신약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차세대 비만 치료제와 면역을 조절하는 항암 신약이 FDA 임상 1상 시험에 좀 진입을 했고 국내에서는 이제 GLP-1 계열의 이제 비만 치료제인 이제 에페글레나타이드 이제 임상 3상 시험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고혈압 치료제와 같은 다양한 신약도 계속해서 좀 개발 중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약품이 최근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적인 암학회에서 새로운 항암 신약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어떤 약들을 공개했는지 궁금해요. 네, 이번 발표에서 이제 3가지 정도를 좀 발표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MAT 저해제라 그러고요. 두 번째는 이제 HER 엑손 이제 삽입 변이 전해제, 세 번째는 SOS 저해제 등 총 3가지 이제 항암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 결과가 좀 소개가 됐습니다. 간략하게 좀 이런 신약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린다면 이제 MAT 저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치료법으로 효과를 좀 보기 어려운 좀 난치성 암을 겨냥한 신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발표된 이제 HER 엑손 20 삽입 변해제 이제 저해제는 비소세포암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있는 이제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이제 SOS 저해제는 암을 일으키는 이제 KRAS 변이를 막기 위해 개발된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의 이제 차세대 항암 이제 한미약품의 차세대 항암제 개발에 대한 이제 비전에 대해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결과들이 나왔고요. 앞으로도 기존 치료법으로 한계가 있었던 좀 난치성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약 개발에 좀 매진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여러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탄탄한 매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로켓 기법으로 찾아낸 한미약품 차트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번 차트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저번 시간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세력들이 매집이 끝난 이후 이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화살표 모양으로 이제 신호, 매수 신호가 좀 발생이 되면 이 매수 신호가 나온 이 캔들의 이제 구간에서 조정이 나올 때 잡아주는 게 이제 전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한 번 또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한 번 좀 발생을 하면서 그 다음 날 좀 주가가 급등한 상황이 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로켓 기법이 발생한 이후에 박스권을 그리면서 그 구간 안에서 놀아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로 만약에 좀 진입을 한다라 그러면 박스권 하단 근처인 이제 31만 원 또는 32만 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가 가장 적당해 보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로켓 기법이 나왔던 시점의 최저점 이제 30만 6,5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를 좀 노려본다라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고가 37만 7,000원 이상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무거워요, 종목이. 그러다 보니까 좀 당장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하는 이제 흐름보다는 앞으로 저점을 차차 높여주면서 이제 신고가를 또 돌파해 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의 투자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노태성 고수님의 로켓 기법으로 찾아낸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와 우주선 등 좀 설계, 제조, 판매,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항공산업은 이제 항공기 제조와 이제 MRO 산업으로 좀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MRO 산업이란 항공기 유지 수리 운영을 담당하는 산업이라 보시면 되고요. MRO 이제 산업 이후에도 또한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와 협력해서 국방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용 헬리콥터와 이제 KF-21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방산 쪽 사업을 좀 늘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이제 이런 방산이나 이제 항공 쪽 업체 중에서 이제 5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주 산업은 인공위성, 또 로켓 발사, 우주 탐사, 우주 관광 등을 포함하며 다양한 분야에 이제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 산업은 위성을 활용한 지휘 통제, 감시, 교란, 타격, 이제 정밀화 등 국방 분야에서 활용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항공우주도 방산주로 엮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이제 또 파병을 보내고 또 중동의 이제 전쟁 리스크가 또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위산업 이제 무기도 뭐 지원을 하겠다 말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항공우주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니까 그 점에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가 우주와 방산에서 5손가락 안에 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수주 상황도 좋을 거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현재 체결된 수주 상황은 어떤가요? 네, 내년 상반기까지도 굉장히 좋은 수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1.7조 원 규모의 이제 중동 수리온 수출 계약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며, 우즈베키스탄과 1.1조 원 규모의 FA50 수출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과의 FA50 추가 수출 계약 협상이 빠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부터 폴란드와 말레이시아로부터 또 FA50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영업이익 개선이 계속해서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네, 이렇게 수주가 많은 덕분인지 2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실적이 나왔나요? 네, 3분기 실적도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이제 9,072억 원,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63억 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 이제 하락하고 16% 상승을 했는데요. FA21의 초도 양산이 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블랙2 성능, 이 블록2 성능 이제 개량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수출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개선과 수주 장부 성장이라는 방향성이 지금 현재로서 굉장히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까지 수주가 좀 탄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전쟁 악화로 인해서 K방산 수출도 증가하고 있고 또 실적도 좋고 이제 내년에 이제 수주까지도 겸비를 하고 있어서 내년까지도 이제 성장세는 계속해서 전망이 되면서 주가 자체도 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참 대단한데요. 자, 주가는 어떨지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차트를 좀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제가 사실 대본을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는 네. 이 로켓 기법이 나온 이 구간에서
사실 대본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또 그런 기대감이 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현재 좀 많이 올랐죠, 사실. 네.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사실 뭐 분할 매수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3분기 실적 이후에 지금 정고점을 좀 돌파를 하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이 조정 자체가 55,000원 아래까지는 좀 내려와 줘야 우리가 분할 매수를 좀 시작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로켓 기법이 나왔던 이 저점 이제 51,300원 정도를 손절가를 잡고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주봉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종목 또한 내년 이제 상반기 흐름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실적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63,900원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태성 고수님과 함께 로켓 기법으로 찾아낸 종목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노태성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살기 고수회전은 SBS 비즈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하신 후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노태성 고수님의 로켓 기법으로 찾아낸 세 번째 종목 바로 알아볼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좀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네. 이 반도체 종목은 내년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네. 꼭 포트에 좀 한 종목 정도는 편입해도 괜찮겠다라고 싶은 종목.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미래 전망이 또 기술적으로도 좋은 기업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네오셈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네오셈 같은 경우는 최근 시장에 흐름이 좋지 못한 반도체 산업인 이제 반도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SSD 검사 장비와 MBT를 제공하며 글로벌 SSD 검사 장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CXL 메모리 및 이제 CPU 기반 젠5 SSD 검사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 선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생성형 AI 이슈로 HBM이 주목을 받았고 또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CXL 메모리는 어떤 건가요? 네, CXL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의 뒤를 이어서 좀 차세대 기술이 된다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CXL 대세 시대가 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CXL이란 이제 AI, 머신 러닝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 처리량이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당하게 폭발적으로 불어난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CXL이란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이제 지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CX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고속도로를 좀 이제 차선을 늘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꽉 막혀 있는 고속도로가 차선을 늘리게 되면 아무래도 통행하기가 좀 수월하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쉽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HBM 대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에서 대장이지만 네. 이쪽 CXL 쪽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삼성전자가 이 CXL 기술을 얼마나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정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CXL 이제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충분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2의 HBM인 CXL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네오셈의 이제 매출과 성과 그리고 주가도 충분히 크게 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와 67억 원 정도, 이제 네오셈 테크놀로지와 71억 원 정도 규모의 계약을 좀 체결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CXL 검사 장비를 좀 납품 중에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CXL D램 개발에 좀 주력을 하고 있어서 네오셈의 CXL 검사 장비 매출 증대가 좀 기대가 되는데 당연히 내년 이제 삼성전자의 CXL의 이제 방향성이 네. 굉장히 좀 중요하게 주가에 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참 대단한 기업인 것 같은데 CXL 시장에서의 지금 네오셈의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은 이제 글로벌 테스트 장비 기업인
이제 해외에 유명한 기업이 이제 한 2개 정도 있는데, 일본의 이제 아드반테스트와 미국의 이제 테라다인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경쟁사라고 한다라 그러면 엑시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보다도 최근 선두를 굉장히 빨리 달려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이제 CXL 메모리 양산에 필요한 검사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전 세계 적으로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사 경우는 아직 진입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네오셈이 전 세계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세계 최초로 CXL 메모리 검사 장비를 좀 상용화를 해서 고객사에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오셈 고객사는 이제 주로 국내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이 기대되는 네오셈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올해 연초에 반도체 종목들이 작년 연말부터 해서 어마무시한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 네오셈은 충분히 올해 이제 하반기, 또 하반기를 이용을 해서 조정은 충분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정 이후에 바닥에서 좀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런 장대 양봉이 발생한 이후에 세력들의 매집이 끝났다라는 이런 로켓 기법 신호가 나왔고요. 굉장히 이제 우리가 공략하는 거는 단순합니다.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로켓 기법이 나왔던 이 양봉의 몸통의 절반 아래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예전에 미니 강의 했을 때 네. 비상기법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네, 그 비상기법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종목입니다. 그 비상기법이 나와 있어서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1,910원 정도 잡고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1선이 꺾이는 요 과거에 이제 꺾이고 있었던 이 구간 13,900원대까지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다만 만약에 이제 이 비상기법의 손절가가 이탈이 됐을 때는 이 로켓 기법이 나왔던 축의 이 양봉의 이 절반 구간 아래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공략을 하게 된다라 그러면은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축의 최저점 이제 9,900원 정도가 9,9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목표가는 동일합니다. 13,900원까지 보셔도 단기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상기법 말씀해 주셨는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강력한 이제 바닥에서의 장대 양봉의 이제 신호가 나온 뒤에 첫 이제 양봉이 발생을 하고, 그 양봉의 이제 최저점이죠. 그 최저점, 지금 나오는 양봉은 이제 10월 24일입니다. 10월 24일에 이 저가인 1,950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 선에서 이 주가가 옆으로 좀 횡보를 할 때 매집을 하고 공략을 해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좀 짧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켓 기법으로 찾은 세 종목 준비를 해주셨는데 뭐 네. 사실 살짝 오른 종목도 있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큰 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 있을까요? 네,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네오셈을 사실 작년 말 올해 초까지 해서 제가 100% 넘는 좀 수익률을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그에 버금가는 종목을 또 제가 꼭사주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노태성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노태성 고수님의 큰 수익 노릴 수 있는 꼭사주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네. 당사는 이제 고혈압, 이제 이상 지질 혈증, 당뇨, 이제 CNS, 항암제 등의 이제 전문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항암제는 이제 브랜드 인수와 도입을 통해 이제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암제 경쟁력을 토대로 국내 제약사 중 이제 항암제 시장 점유율 1위라는 이제 사업적 성과를 좀 일궈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한 이제 안산과 예산 공장에서 수탁 생산을 통해 매출 확대를 좀 늘리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꼭사주 바이오 기업인 것 같은데 바이오주는 실적이 증명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실적은 어떤가요? 네, 이제 당사 3분기 실적은 올해 3분기 누적 매출
이제 7,602억 정도 기록을 했고요. 1조 클럽 진입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암제와 이제 고혈압 치료제 등이 실적을 좀 견인을 했고요. 당사는 이제 항암제와 고혈압 치료제 부분에서 강세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또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글로벌 시장 진출과 연구개발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네. 이제 최근에 계속 금리 인하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금리 인하를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할 때만큼은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한번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꼭사주 바이오 외에도 또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좀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요, 우주 산업 관련된 뉴스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 산업에서도 주목을 받는 기업입니다. 2022년부터 이제 엑시멈 스페이스에 600억 이상 투자를 했고, 또 최근에는 미국 민간 달 탐사 기업인 인튜이티브 이제 머신스와 우주 이제 의학 협력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제 인투이티브 이제 머신스가 나사와 이제 대형 계약을 체결할 만큼 또 당사의 우주 사업 확장이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엑시멈 스페이스가 저궤도의 민간 최초로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이제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이제 심우주 이제 달 탐사를 목적으로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기업이 우주 산업까지 진출을 한다고 하니까 참 신기한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과거를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발생했었던 그 시점을 매수 타이밍은 이 나왔던 양봉 몸통의 이제 절반 아래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해 나가는 이제 이 부분들이 이 매수 타이밍이었고, 그 다음에 현재는 두 번째로 좀 지금 기법이 좀 발생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절반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내려왔다가 이제 또 미리 종목을 좀 준비를 했으나 오늘 이렇게 좀 급등세를 좀 보이면서 올라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차례 더 이 가격대 안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가격대를 좀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한 1,900원 아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680원 여기를 손절가 잡고 좀 매직 공략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20% 이상 보고 있고요. 네.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는 한 13,000원 전후로 좀 공략을 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노태성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태성 고수가 알려주는 투자 전략 미니 강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떨어지는 칼날을 조심해라입니다.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기준 없이 종목이 많이 하락했다 생각이 들면 뇌동매매로 원칙 없이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잘 잡으면 단기간에 초대형 수익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볼린저 밴드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 단기 수익을 노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볼린저 밴드는 주가의 변동성을 시각화한 기술적 지표로 주가의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위아래의 두 개의 밴드인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해 줍니다. 상한선과 하한선은 이동평균선에서 표준 편차값을 더하고 뺀 범위로 구성되며 주가가 이 밴드 내에서 움직일 때는 안정적인 구간으로 밴드를 벗어날 때는 추세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보시면 됩니다. 볼린저 밴드는 시가총액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투자자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중소형주 기준은 시총이 5천억 아래의 종목이 기준이고 그 이상은 대형주, 그리고 시총이 10조가 넘어가면 초대형주라 생각합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세요. 볼린저 밴드를 완벽하게 이탈, 중소형주는 마이너스 10% 이상, 대형주는 마이너스 5% 이상, 초대형주는 마이너스 2% 이상 하락해서 매수해야 됩니다. 매수 진입 시기는 다음날 무조건 하락 출발 후 장중 양봉 발생 또는 종가상 양봉 발생 시 매수 시점이고,
손절가는 꼭 양봉 발생 시점에 최저점을 잡고 보시면 됩니다. HAB라는 종목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방법으로 저점을 잡았던 종목인데요. 시총은 7조에서 8조 종목으로 볼린저 밴드 이탈을 5% 이상 나와야 조건이 맞겠죠. 5월 17일, 18일 악재로 인해서 볼린저 밴드를 완벽하게 이탈, 그 이상 하락했으니 조건이 맞았습니다. 5월 21일 하락 출발, 장중 양봉 발생, 매수 가능 또는 종가상 양봉 발생 시 그 확인 후 매수가 가능합니다. 손절가는 양봉의 저점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이후 주가는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앱클론입니다. 앱클론은 시가총액 2천억에서 3천억대로 중소형주에 속하니 마이너스 10% 이상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해야 합니다. 8월 5일 완벽한 마이너스 11% 마감의 장대 음봉이 발생했고 8월 6일 하락 출발 후 양봉으로 마감해 매수 신호 발생했는데요. 그렇다면 손절가는 8월 6일 최저점이 되겠죠. 그 이후 주가는 단기간 50%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수년간 뽑은 데이터를 이용한 저만의 노하우를 설명했는데요. 앞으로 떨어지는 칼날을 마구잡이로 매수하지 마시고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매수해 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주식 고수들이 보고 싶다면 재테크는 재테크존, 검색창에 재테크존.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